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삼성 갤럭시 S25 플스의 모든 디스플레이 설정을 설명할게요. 이 비디오는 꽤 길어질 거예요. 하지만 모든 디스플레이 설정을 깊이 있게 다룰 거니까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즈하고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꼭 전체를 시청하는 걸 추천해요. 설정으로 가서 디스플레이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서 라이트 모드 또는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이 흑백 또는 백색으로 바뀔 거예요. 다크 모드 설정을 스케줄에 맞춰 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는 이미 해가 졌어요. 지금은 어두워요. 하지만 사용자 지정 스케줄로 설정하면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밤에 늦게까지 남아있다면 눈에 해롭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밝기로 가볼까요? 여기 밝기 조정 바가 있어요. 레드벨 간다면 정말 밝아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잘 볼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적응형 밝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라 화면의 밝기가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밝으면 화면도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두우면 화면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걸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럼 비활성화되면 필요할 때 수동으로 밝기를 조정해야 해요. 그리고 추가 밝기를 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밝기를 정말 많이 높여줄 거예요. 그리고 최대 밝기를 높여주지만 배터리도 더 많이 소모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고 설정으로 해놨더니 제 눈에는 정말 힘들어서 추가 밝기 없이 다시 원래대로 돌릴 거예요. 그럼 이제 모션 부드러움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가 적응형으로 설정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120Hz로 전환될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60Hz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단순히 화면 주사율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설정은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의미해요. 하지만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절약하고 싶다면 표준으로 설정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적응형으로 설정하는 게 더 좋아요. 이제 다음으로 가볼 것은 눈 편안한 보호막이에요. 그걸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정할 거예요. 그만큼 화면의 색온도를 조정해서 시간에 따라 더 따뜻하게 조정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낮보다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호해줘요. 그렇게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응형 대신에 사용자 정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색온도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일정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요. 지금은 정말 주황색이고 이제는 덜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향상된 편안함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색상, 톤, 대비를 조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돼요. 저는 그걸 비활성화 할 거예요. 비활성화하면 카메라에서 더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적응형 색조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조명 조건에 따라 색상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색상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 지금 비활성화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색상이 진짜 색상에 가장 잘 맞기를 원하거든. 가장 자신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진짜 색상에 가장 잘 맞아야 해. 그래서 나는 이게 바뀌는 게 싫어. 그럼 화면 모드로 갈 수 있어. 선명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 있어. 솔직히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자연스럽게 또는 선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할 수 있어.
이 고급 설정으로 가서 빨강, 초록, 파랑의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선명도를 조정해서 더 선명하게 또는 덜 선명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은 글꼴 크기와 스타일이야. 여기서 글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어. 이런 것에 대해 또는 글꼴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글꼴 상점으로 갈 수 있어. 원하는 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어.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이상하고 읽기 어려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어 처럼 이제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기본으로 돌아갈 거야. 일부 글꼴 굵은 글씨 활성 가능. 그것도 바꿀 수 있어. 글꼴 크기를 조정해 더 잘 보이거나 화면에 더 많은 텍스트를 넣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화면 확대 기능으로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화면 확대, 그리고 화면 확대를 늘릴 수 있어서 화면의 요소들이 더 크게 보일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덜 맞게 돼. 화면의 항목들이지만 항목을 더 크게 해야 한다면 마음껏 변경해도 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화면 해상도로 갈 거야. 여기서 HD+, Full HD+ 또는 Quad HD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HD로 설정하면 기본적인 시각 효과가 적용될 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은 픽셀이 깨지거나 거칠게 보일 수 있어. 그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마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그럼 더 높은 해상도로 변경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Full HD 같은 경우 영화에 더 좋을 거야. 하지만 해상도가 높을수록 배터리 사용량도 더 많아져. 나는 설정할 거야. 쿼드 HD로 설정할 거야. 그게 가장 높은 해상도야. 아마도 그런 차이가 있을 거야. 약간의 차이야. 그래서 그냥 스스로 테스트해 보면 돼. 그럼 카메라 컷아웃으로 갈 수 있어. 특정 앱의 경우 그 앱에서 카메라 컷아웃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앱들은 카메라 컷아웃 때문에 왜곡돼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 크롬의 경우 나는 그것을 숨길 수 있어. 그럼 크롬 앱을 열 때마다 그걸로 가. 어디에 있어? 여기 보시다시피 나는 카메라 컷아웃이 없어. 여기 그냥 검은색이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카메라 컷아웃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이제 돌아가서 화면 타임아웃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건 비활동 시간이에요. 화면에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거나 비디오를 재생하지 않을 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가까운 배터리를 절약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30초나 1분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전화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고 싶다면 만약 당신의 전화가 1분 후에 어두워지지 않게 하고 싶다면 2분, 5분 또는 10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화면을 켜두는 옵션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전면 카메라가 얼굴을 감지하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화면이 켜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옵션이 싫어요. 카메라를 열어야 하니까요. 몇 분마다요? 그게 배터리를 소모해요. 자, 여기서 간편 모드로 가볼까요? 이제 그 옵션을 활성화하면 텍스트와 화면의 항목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실수로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터치 및 길게 누르기 지연 시간도 늘어나요.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고대비 키보드를 제공하고 홈 화면도 변경해요. 그렇죠. 그걸 활성화해 볼게요. 스위치가 바뀌었어요. 터치 및 길게 누르기 지연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고대비 키보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요. 홈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경이 있어요. 카메라를 사용해서 물체를 확대하는 거죠. 아이콘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페이지가 있어요. 당신의 즐겨 찾는 연락처들이에요. 이 필드 중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허용을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연락처를 만들거나 기존의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연락처를 선택하세요. 아시죠? 즐겨 찾는 연락처. 자, 이걸 설정해 볼게요. 이제 여기 설정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처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클릭하면 돼요.
이제 설정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그걸 비활성화 할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 패널이에요. 그게 활성화되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 엣지 패널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죠? 슬라이드 하면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앱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손잡이라면 왼쪽으로 변경하세요. 하지만 이 전화기에서 엣지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우리 채널에 있으니 더 알고 싶다면 그걸 시청하면 돼요.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 바가 있어요. 이건 꽤 중요해요. 버튼이나 스와이프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최근 앱이 열리고, 중앙 버튼은 홈으로 가고, 뒤로 가기 버튼은 앱 내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반면에 스와이프 제스처는 홈 화면으로 가려면 그냥 위로 스와이프 하면 돼요. 최근 앱으로 가려면 위로 스와이프 하고 잠시 유지하면 돼요. 사실 빅스비를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슬라이드 하거나 왼쪽에서 중앙으로 슬라이드 해서 뒤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요.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버튼으로 다시 전환할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옵션으로 가서 버튼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전화에서는 스와이프 제스처를 더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영상을 위해서 저는 무료 버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르고 걸 볼 수 있도록요. 그럼 서치를 위해 원형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르고 있으면 홈 버튼이나 스와이프 제스처의 바를 누르면 이 화면이 열려요. 이제 당신은 뭔가를 원형으로 그리면 인터넷에서 그것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건 활성화해 둘 거예요. 가끔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은 우발적인 터치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주머니나 가방에 있을 때 우발적인 터치로부터 당신의 전화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터치 민감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면 보호막을 착용했다면 여기에 화면 보호막에 윤곽이 보입니다. 스크린 프로텍터입니다.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문 잠금 해제가 더 빨라지고 전체 터치 민감도도 증가할 거예요. 스크린 프로텍터가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일부 터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활성화된 경우 여기에 충전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배터리 수준과 완충까지의 예상 시간을 보여줄 거예요.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거나 표시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어도 전화기를 충전 중이라면 충전 정보는 여전히 표시될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 세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면이 자동으로 꺼진다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가 아니라 화면 타임아웃 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시에 충전 중이라면 설정한 스크린 세이버 중 하나가 표시될 거예요. 표시됩니다. 마지막 설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충전기를 꽂을 거예요. 지금 충전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을 잠그고 잠금 화면으로 갈 거예요. 자동으로 더 빨리 잠길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이제 스스로 잠겼고 실제로 화면에 색상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잠갔다면, 그렇게 되면 그럼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이 표시되지 않고 완충까지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앞서 설정에서 말했듯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